자, 실무 시험 문제입니다. 실무 시험 문제고요. 자, 우리 108회고요. 108회. 회사 코드는 1082번 세아산업으로 다 들어가 있으시죠? 그쵸? 네, 그러면 자, 우리 문제서부터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무 일반 전표 문제고요. 2월 11일이고요. 2월 11일 거래처 직원이라 했어요. 맞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 2월 11일 날, 02월 11일 날 우리가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우리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 10만 원 나가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그냥 813번 접대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3월 11일 날 제조공장 직원 확정, 일단은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확정 기여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퇴직급여라고 해주시면 되나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03월 31일 우리는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칠 건데 몇 번대? 500번대 퇴직급여 얼마예요? 27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70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5월 30일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유상증자 그러면 무조건 주식을 발행해야죠. 맞나요? 그래서 보통주 5,000주를 발행했어요.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고요.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 그랬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5월 30일 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뭐부터?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면 5,000주 액면이 5,000원이니까 2,500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올 건데 보통예금은 4,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럼 2,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500만 원 생겼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야 하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 초과금 얼마 있다고요? 200.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200으로 먼저 메꾸고 그리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 레인 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3개월 만기 약속어음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뭐 했다고요? 할인. 어음 할인하면 우리 무조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맞나요? 헐랭자. 네. 우리는 일단 어음 할인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각 거래, 그리고 두 번째는 차입 거래.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은 매각 거래만 인정해요. 기업회계 기준은 차입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차입 거래를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매각 거래로 풀었고 매각 거래로 풀었기 때문에 매각 거래는 우리가 무조건 뭘로 처리해야 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렇게가 일단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차입 거래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차입 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의 개념이에요. 차입 거래가 뭐라고요? 차입 거래라는 거 자체가 차입 거래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래를 차입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담보는 회계 처리해야 안 해요. 담보의 제공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빌린 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다. 돈을 빌렸으니까 거기서 할인료를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어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7월 10일 날 07월 10일 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누구예요? 어디 은행? 하나은행.
단기 차입금 하나은행에 얼마를? 2천만 원. 그리고 할인 수수료 55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자 비용이 55만 원인 거고,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후 거래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사후 거래가 어떤 상황이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차입 거래로 처리해놨던 게 어음 만기가 되잖아요. 어음 만기일에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라고 처리가 되겠죠. 만기일 날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면 저는 이제 돈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가서 받을 어음이 그때 나가게 돼요. 만기일 날이 되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만기일 이전에 차입 거래는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차입 거래는 매각 거래는 내 어음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고. 구분은 조금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12월 13일 날 기계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나요? 기증받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12월 13일 날 우린 차변에 기계장치 들어와요? 얼마가요? 380. 대변에 우리 뭐라 해요? 네, 자산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4번 문제 하나를 틀리셨겠다, 그죠? 뭐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우리가 10월 8일이고요. 10월 08일 날 수출 업체인 상상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뭐 했다고요?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당월 20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외상이란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우리는 10월 8일 날 영세 매출인가요? 네, 제품 1000만 원. 거래처는 상상. 그리고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3번. 그쵸? 네,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그냥 끊어주시면 아래 외상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4일입니다.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 트럭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수리했대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차량 유지비고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물차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업무상 필요경비니까. 이해되셨죠? 카드 종류는 여기에 순양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14일 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입인가요? 네. 카드과세 매입의 수리비. 공급가액은 165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나눠지겠죠? 네. 거래처는 안녕정비소. 그 다음에 카드사는 순양카드. 분계는 그냥 4번 카드로 하시면 되죠. 원재료 대신에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그쵸? 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522번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이고요. 바이머신에서 10월 1일 구입한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그랬죠.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날짜를 만나면 무조건 그 날짜에 가서 그냥 확인하세요. 10월 01일 날. 그러면 기계장치 과세 매입이라고 있나요? 밑에 보시면 기계장치 3,300 미지급금 3,300 이렇게 있죠. 이해가 되셨죠? 네. 원래 거래 날짜를 가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지금 얘는 반품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계가 똑같이 마이너스로 다 나오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11월 3일 날 11월 03일 날 과세 매입 기계 반품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3천만 원 거래처는 바이머신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 혼합, 기계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모두 다 똑같이, 붕괴 똑같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정답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을 위해 주문했던 초콜릿을 인도받았다. 그랬나요? 그런데 10월 4일 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약금이 있다 그랬고요.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계약금이 있었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에 10월 4일 날 무조건 확인. 10월 04일 날. 그러면 선급금 사탕에다가 20만원 지급한 거 확인되죠? 맞죠? 여기 20만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계정 과목도 그냥 이렇게 날짜 나와 있는 건 가서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풀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했으니까 11월 11일 우리는 과세 매입인가요? 뭐 사탕이에요? 초콜릿이에요? 뭐 어쨌든 네,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네, 거래처는 사탕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 혼합. 그리고 원재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네, 직원들 위해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몇 번대?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가서 우리 뭐 있었다고요? 선급금이 얼마가요?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나요? 빙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2월 28일 날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사무실에 사용하던 비품을 판매하고 그런데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랬나요? 네. 그러면 증빙이 없나요? 네. 증빙이 없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건별입니다. 12월 28일 날 우리는 건별 매출이고요. 비품 공급가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27만 5천 원이니까 25만 원이죠? 네. 어이구, 다시, 27만 5천 썼어야 되는데. 25만 원, 어이구, 2만 5천 원. 자, 거래처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거래처 안 쓰셔도 되고, 붕괴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비품이 나가야 되죠? 얼마짜리가요? 120. 그러면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96만원. 그리고 저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27만 5천원을 받았죠.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항상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둘을 내가 받아야 하고, 그랬더니 만원이 남았나요?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무슨 변에? 대변에 유형자산 저분이익이 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는 다 맞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예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발행금액 집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둘 다 작성하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매출은 전부 다 입력해야죠. 맞죠? 매출은 전부 다 입력하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이 332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한 번 더 입력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매입은 된다 안 된다에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맞나요? 사무실 문구류 되나요? 네, 되는 거고요. 거래처 선물 안 돼요. 8월 15일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9월 27일 날 자금성인데, 자금성은 직원 개인 카드를 썼대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시겠죠? 출장 가서 본인이 다 쓸 수도 있고, 그걸 다 우리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부터 가볼까요? 발행금액 집계표. 자, 발행금액 집계표에 가시면 일단 2기 예정과세기간이니까 7월에서 9월이죠.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전체 합계금액을 다 쓰시면 되겠네. 그죠?
990만 원인가요? 네, 990. 그래서 990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 330은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우린 여기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33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까요? 네. 빙고 저장.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령명세서. 수령명세서 7월에서 9월.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자, 첫 번째는 7월 11일인가요? 네, 7월 11일. 법인카드, 신한카드 썼죠? 네, 그러면 사업용인가요? 네, 공급자는 FE 누르셔서 가람. 카드 번호는 FE 누르셔서 신한카드 법인인가요? 네, 신한카드 법인. 거래 금액은 7만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09월 27일날. 이번에는 신용카드 그냥 4번이에요. 이제 사업용이 아니니까 개인 거니까 공급자 FE 자금성. 그 다음에 FE 누르셔서 누구 거예요? 아, 하나카드인가요? 개인이 적었어요? 네, FE 누르면 얘가 아닌가요? 얘 맞잖아요. 그쵸? 직원 개인 카드. 그쵸?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상관없으세요. 자, 그러면 금액은 10,000원에 1,000원이죠? 네, 자, 여기까지 또 반드시 저장.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나요? 그쵸? 그럼 대손에서 우리가 외운 게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지 된다?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부도가 3월 31일 날 발생했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네. 첫 번째 거는 부도 발생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수성 받으러 온 부도 발생일이 작년도니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했나요?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단기 대여금은 안 돼요. 왜요? 네, 대여금에 부가세 없잖아요. 대여금에 부가세 없잖아요. 그쵸? 대손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 오면 물건 팔고 내가 받을 돈이니까 거기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근데 대여금에는 부가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돈 빌려주는데 부가세 받아요? 아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전기의 대손세 공제 받았었던 것들 중에 550만 원에 대해서 50%를 5월 10일에 회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럼 회수한 것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50%면 얼마예요? 275만 원인가요? 네,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우리 1기 확정 과세 기간이니까 4월에서 6월. 이해되셨죠? 네, 첫 번째 거 당초 공급일이 2022년 09월 01일인가요? 대손 확정일은 6개월 경과 후 다음 날이에요. 아시겠죠? 11월이니까 12, 1, 2, 3, 4, 5. 5월 1일이니까 2023년 05월 2일 날이 대손 확정일이 돼요. 아시겠죠? 부도는 무조건 뭐라고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날. 그러면 770만 원인가요? 네, 거래처는 FE 눌러서 수성. 대손 사유는 부도 후 6개월 경과 5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 거래일이 2020년 05월 10일 날이 되겠고, 확정일은 2023년 05월 10일이죠? 그쵸? 550만 원에 대해서 거래처는 금성.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세액 공제받았었던 거 당초 공급일은 2022년 01월 05일 날인데 대손 확정일자를 2022년 10월 01일 날 받았던. 그런데 지금 회수는 5월 10일에 회수를 했죠. 얘는 회수를 했기 때문에 회수한 날짜 써주세요. 2023년 05월 10일에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으니까 대손금액은 마이너스 275만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대손 확정일은 지금 내가 이번 기에 대손이 발생한 날, 발생했을 때는 회수를 했으면 회수한 날을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회수한 날,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확정된 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랑 지금은 회수됐을 때니까 회수한 날짜를 기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비담. 그리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죠. 맞나요? 네. 그러면 뭐 대손 채권, 일부 회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안 써주셔도 정답으로 처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저장.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그랬죠? 그쵸? 마감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그냥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우리는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냥 바로 제작 누르셔서 비밀번호 1234 1234 1234 1234 확인 해주시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 홈택스 바로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누르시면 처음에 이 창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닫기예요. 닫기 하시고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우리 로컬 C 드라이브에 제일 아래로 내리면 오늘 날짜에 이렇게 ENC 파일이 생겨요. 열기 아래로 내리셔서 형식 검증하기 1234 1234 확인, 그리고 결과, 내용, 결과, 제출하기, 확인, 닫기. 이해가 되셨죠? 얘는 그냥 이대로 순서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결산인가요? 네, 결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갈게요. 네. 자, 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라 그랬어요. 보험료 300만 원이고 1년분이죠. 맞나요? 즉시 뭘로 처리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내년도 비용을 빼라. 맞죠? 그럼 내년도 비용을 빼야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금액은 3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개월이에요? 5개월 나누기 12. 그러면 얼마가 나오지요? 125만 원 나오나요? 네, 125만 원이 차기분이죠. 차기분.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뭐가 되면 돼요? 성급 비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500번대 보험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 125만원, 대변에 521번 보험료가 되겠죠? 그쵸? 네, 521번 보험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보통예금 잔액이 720만원 마이너스로 계상되어 있어 거래처 원장을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죠? 마이너스 통장은 결산일이 되면 이제 계속 마이너스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이제 차입금으로 변경시켜 주시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남의 돈을 갖다 쓴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산일 날 현재 얘를 이제 내 통장에 마이너스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부채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볼게요. 거래처 원장에 보통예금을 다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우리은행에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72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 통장에다 돈을 넣어놔야 제로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돈을 더 넣어라. 뭐 해서? 빌려서.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720만 원을 넣어야 되고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 실제 시험 문제에서 보통예금에 우리은행을 안 써도 정답 처리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를 왜 쓴 거냐면 이렇게 보통예금에 우리은행을 걸어줘야 거래처 원장에 가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우리은행의 통장 잔고가 없어지죠. 이걸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예금 걸어준 거예요. 네, 이해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의 답안에서는 보통예금에 우리은행 안 걸어도 정답으로는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실제 실무 현장에서 실무하실 때는 예적금은 당연히 거래처 은행으로 무조건 걸어 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안 걸으면 나중에 통장 잔고가 다 안 맞아서 일이 커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매도가능증권 나왔다. 그쵸? 매도가능증권은 무조건 자 최초의 취득가액하고 지금 마지막 공정가액. 그러면 최초의 취득가액하고 마지막 공정가액하고 따져보니까 2,400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맞죠? 손실이 2,400만 원이 있으면 되고 그런데 우리 전에 어떻게 됐어요? 또 손실이 50만 원이 있는 상태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하셔야지 되는 거는 장부 금액이 움직이는 건 이렇게 둘을 가지고 장부 금액이 움직여요. 장부 금액은 결론은 얘랑의 차이로 결론이 생기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에 일단 매도가능증권 자체만 일단 봤을 때는 자, 1억 5,850만 원이 1억 3,500이 됐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2,350만 원이 없어졌나요? 네. 2,350만 원?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178번이고요. 얼마라고요? 2,350만 원이 없어졌어요. 맞죠? 그러면 이만큼의 손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도 손실이죠. 손실이니까 손실을 손실로는 못 메꾸니까 그냥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그냥 잡아주시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얘랑의 차이. 그러면 자 우리 합계잔액 시상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12월 31일이니까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쵸?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2,400만 원으로 됐죠. 누적이. 자, 그래서 차액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외상매출금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대손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 가시면 되나요?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고 자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만 한다 그랬어요. 대손 상각으로 들어가셔서 1% 돼 있죠?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만 남겨놔야 되니까 대여금을 지우셔야겠네요. 맞죠? 스페이스바로 대여금 지우시고 둘은 그냥 그대로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네, 밑에 가면 외상매출금 거 들어와 있을 거고 그 다음 미수금에 대한 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가 되셨죠? 네, 따로 확인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특허권 취득원가는
455만 원이라 그랬고요. 내용연수 7년 동안 상각한다 그랬나요? 그쵸? 내용연수 7년. 그러면 그냥 7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455만 원을 나누기 7. 그러면 65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특허권 찾아가셔서 우리 특허권에 65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날짜를 항상 확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취득 일자가 단기이면 월할 계산하시면 되고 단기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1년분 계산하시면 돼요. 1년분 계산하시면 되니까 지금 취득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7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취득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1년분 계산 65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표 추가 눌러야죠. 그쵸? 네,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인데 자, 최철수 과장이 3월과 4월의 급여자료이다. 3월과 4월의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런데 각각 작성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이라 그러는데 또 묶어서 하시면 틀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3월과 4월의 급여는 4월 30일에 일괄 지급됐죠. 그렇죠? 일괄 지급되었고 수당 공제 항목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대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가셔서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되는 게 수당 공제죠. 그렇죠? 수당 공제. 그래서 보니까 자, 기본급 있고요. 상여 없죠. 네, 부, 직책, 부, 월차도 부. 자, 식대는 뭐라 그랬냐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식대는 과세니까 부 밑에다가 다시 과세, 식대 다시 만들어 주셔야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도 부, 야간근로도 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공제 등록 하셔야지 돼요. 공제 등록. 공제 등록에 4대 보험 나와 있고 학자금 없으니까 부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이라는 게 있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F2 누르시면 건강보험료 정산 이렇게 있죠? 확인.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보험 정산 그래서 F2 누르셔서 장기 요양보험 정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 공제 등록을 넣어 주셔야 그 다음에 급여 자료가 입력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확인. 그럼 일단 수당 공제 했고 급여는 3월분, 4월분 다 따로따로 입력하셔야지 돼요. 다 따로따로 입력을 하셔야지 되니까 자 3월분을 얘를 보면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지급일은 언제 지급했다 그랬죠? 4월 30일에 일괄 지급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속은 3월이고요. 지급은 04월 30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최철수의 기본급은 280, 식대가 10만원,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료 104,850원, 장기요양보험료 13,43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23,200원. 되셨죠? 소득세 65,360원, 6,530원 맞게 나왔죠? 네, 그럼 이제 3월달에 급여를 입력을 다 하신 거고요. 이제 4월에 급여를 입력할게요. 04월 지급일은 30일.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4월 30일이고 자 그러면 4월 달에 기본급은 300, 식대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순서대로 13만 5천원, 11만 5,330원, 그리고 14,770원, 그 다음 25,600원은 자동으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얼마예요? 125,760원, 그 다음에 15,48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일단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급여 자료 입력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라 그랬는데 각각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귀속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속 기간은 03, 3월분, 지급은 언제 했다고요? 04.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귀속은 03, 03, 그리고 지급은 04, 04.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3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ESC 그냥 빠져나가시면서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귀속분은 04, 04, 그리고 다 04죠. 그럼 4월분을 또 불러와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는 또 ESC 그냥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귀속기간하고 지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걸 그냥 3월부터 4월까지로 넣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각각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영식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탭, 의료비, 기부금 제일 마지막에 하라 그랬어요. 연금저축 1번,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여 완료하시오. 부양가족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다 본인 거니까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현금무지 소득은 상관이 없어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종전근무지. 이걸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진후상사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일단 F2 눌러서 사원은 신영식 불러오시면 되겠죠? 네, 신영식 불러오시고 일단 소득명세에 가시면 여기에 종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종전 자료를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네, 첫 번째 주식회사 진우상사 종교 관련 단체는 아니니까 그냥 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258-81-8444-2 되었나요? 근무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2023년 04월 20일입니다. 자, 그 다음 급여는 총 2천만 원이고요. 상여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죠. 건강보험료 41만 9,300원. 그 다음 장기 요양보험료 5만 1,440원. 고용보험료 10만 8천원. 국민연금 54만 원입니다. 소득세 무조건 결정세액 쓰시라 했고요. 20만 원에 2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은 소득을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넘어가셔서 본인밖에 없죠. 그쵸? 본인밖에 없으니까 보험료 따당 들어가셔서 일반 보험료 저축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00만 원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네. 그 다음 교육비는 옆에다가 그쵸? 본인 교육비 700만 원입니다. 되었죠? 네. 그 다음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서 F2 본인이니까 다 국세청 자료인가요? 네.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맞나요? 자, 우리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여기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세청 자료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경 구입비는 기타 영수증으로 따로 넣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넣을까요? 기타 영수증으로. 네. 기타 영수증으로 상호는 안경원. 따로 뭐가 안 나왔죠. 그쵸? 그냥 금액만 80만 원. 아니죠. 50만 원. 그쵸?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시 신형식 들어가셔서 이제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냥 건수는 한 건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럼 안경을 제외한 나머지 실손 100만 원 수령했다 그랬고 미용 목적의 피부과 돼요, 안 돼요? 건강 증진 안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300만 원만 가능한가요? 300만 원의 실손 보험은 100만 원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교수님? 건강 증진 목적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하. 그쵸? 그냥 한약은 다. 네. 그래서 건강 증진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의료비 입력이 끝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나왔는데 기부금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등 1번에 가셔서 여기에 개인연금저축. 금융기관은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해주시면 되겠고, 계좌번호 253-660750-73308. 납입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이제 기부금 하나 남았죠? 네. 기부금을 남겨놓고 무조건 어디로 가라?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셔라. 그리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요? 기부금으로 갈 거예요. 기부금 이해되셨죠? FE 신형식 본인이고요. 첫 번째는 종교단체인가요? FE 누르셔서 종교단체 기부금 금전이고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한 건이고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FE 눌러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특례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 금전이고요. 한 건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여기까지 국세청 자료인데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부금 조정.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 그러면 불러오기. 네. 공제금액 반영. 예. 저장. 되셨죠? 그리고 종료 빠져나가면 여기 금액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라? 연말정산 입력으로 또 가야 한다. 또 가서 보면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죠? 그쵸?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이제 기부금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겠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108회 실무 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